27장의 예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26장에서 배운 게 오매 법칙 있는데, 오매 법칙이 뭔가요? 오매 법칙이 뭔지 알려줄 사람? 네, 없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오매 법칙이고, 이렇게 쓰는 것도 오매 법칙이다. 측정하기 쉬운 값으로는 우리가 익히 더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회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회로 분석을 하는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7장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전압이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전압 대신에 기전력이라는 말을 새로 도입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의 그림이냐면, 이전에 배웠던 회로는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있고 저항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저항에서 빛과 열을 내면 땡 이렇게 이제 되는, 그래서 얘한테 V가 걸려 있고 얘가 이제 저항이 R이라고 하면 V는 IR 이렇게 쓰고 오메 법칙 끝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였는데, 요거 대신에 어떤 생각을 좀 할 거냐면, 배터리라고 하는 애도 전지라고 하는 애도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부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얘가 쓰는 전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항이 없는 상태의 배터리가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대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부르고, 그 기전력이 있는데 내부 저항이 조금 깎아먹게 되니까 실제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측정할 수 있는 단자 전압이라는 건 요만큼 감소한 만큼을 고려해 준 걸 써야 된다. 그럼 원래 오메 법칙은 이렇게 생긴 애였으니까 어, 요 오메 법칙 자리에 기전력을 고려한 전압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전압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보정된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어, 그래, 뭐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1학기 때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뭘로 다루었었냐면,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데서 운동하는 물체, 속도, 등속도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을 그냥 풀다가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것도요.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종단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 만약에 마찰력이 있으면 마찰력이 있는 것만큼 가속도가 이제 감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루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얘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회로를 해석하는 문제를 풀다가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 회로도에서는 뭐만 고려를 하기로 했냐면 그냥 전지의 내부 저항 정도만 고려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회로를 만들게 되면 전지의 내부 저항 말고 이제 도선의 저항 같은 것도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엔 여전히 도선의 저항 같은 건 없는 상태예요. 아, 여전히 아직은 현실에 가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에 현실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니까 이런 방법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로 해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내 이 문제를 풀면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 여기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라는 사실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고 싶어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을 쓰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답으로 나오는 게 이 노란 박스는 외워야 돼서 이제 중요하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 방정식을 풀면 이 답이 나온다라고 이제 써 놓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이다. 전류. 전류를 모르고 있을 때에 측정을 하지 않아도 전이나 저항에 대한 정보를 알면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긴 방정식이에요. 그 이전에 이제 풀었던 그래도 시험 공부를 했었으니까 기억이 좀 더 남아 있을 운동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F는 ma라는 방정식을 쓰는 이유는 F도 알고 M도 알고 있을 때에 가속도 A를 구하고 싶어서 이런 방정식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도를 봤어. 혹은 뭐 물체가 굴러가는 그림을 보거나 상황을 생각했어. 라고 하면 뭘 구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구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저 구하고 싶은 걸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되지?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오음의 법칙으로 방정식을 쓰고 전류를 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전류를 구한다. 근데 전류라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이동하냐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면 전류를 구하면 뭐까지 구할 수 있다? 전하의 이동량까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하량과 전류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전위와 저항을 알 때요. 그럼 그때 방정식을 자 저항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 하나 붙어 있으면 오음의 법칙을 쓰면 돼. 그죠? 오음의 법칙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저항이 여러 개 붙어 있어. 그러면 방정식을 뭘 쓸 거냐는 거야.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지. 어, 저항이 여러 개 붙어 있어도 저항이 마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 저항이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저항이 하나씩 붙어 있는 회로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회로 각각에 대한 방정식을 써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려고 이 방정식을 다르게 해석을 해볼 건데 동그라미 1번 쳐놓은 방정식이요. V는 IR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오음의 법칙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이항을 시켜가지고 방정식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생긴 방정식이니까 수학적으로. 근데 얘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V가 처음에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전압, 양극에서 나오는 전압, 그 다음에 음극에서 이제 들어갈 때 전압은 0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접지돼서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러스 극에서 V가 나왔을 때 저항을 만나게 되면 거기 저항체에서 전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전압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전압 강화라고 불러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방정식으로 차례차례 쓴 것이다. 그 그래프가 어디 나와? 여기 왼쪽에. 이 그래프가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화음에 가지고 있는 플러스 극에서
여기죠, 여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전압이 있는데 도선엔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내부 저항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져. 그리고 또 도선에서 그냥 가다가 요 저항을 만나게 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IR만큼 떨어져. 그래서 얼마에 도달하게 돼? 마이너스 극에 도달할 때는 0에 도달하게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출발점이 A였어요. A에서 출발해서 A로 끝났어. 여기 0이었으니까 0에서 출발해서 전지 플러스으로 가면서 빡 올라갔다가 0으로 도달해. 이렇게 됩니다. 회로를 닫힌 고리라고 보면 닫혀 있는 고리.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전위가 똑같다. 라는 걸로 식을 쓴 거예요. 전위가 똑같다. 근데 이 개념이 살짝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시작점은 플러스 극으로 놓고 끝나는 점은 마이너스 극으로 놓은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전압 강화를 한 다음에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압을 다 쓰고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방정식을 쓰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전류나 혹은 전하량이다 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 거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이 12V예요. 내부 저항이 0.005민 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내부 저항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배터리라고 보는 거고 외부에 부하 저항이 하나 걸려 있네. 얘가 3옴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입실론 있고 입실론에서 내부 저항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부하 저항만큼 또 빠지고 0이 된다. 단자 전압을 구하여라. 단자 전압은 뭐예요? 기전력에서 내부 저항을 뺀 것만큼. 그럼 내부 저항을 뺀 것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I를 모르잖아. 그럼 결국에 전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전류를 구해봅시다. 기전력이 12. 그 다음에 I 모르고 0.05 빼기 I 모르고 3 0.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이니까 I가 풀리죠. 그래서 I가 나온 게 얼마라고? 3.93. 쟤는 이 방정식에 의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3.93이 나왔어. 근데 내가 구하라고 한 게 전류가 아니고 뭐예요? 단자 전압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어디에 집어넣어? 이 식에 집어넣어.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나오게 된다. 11.8V. 그래서 12V라고 써 있는 전지를 만약에 사요. 그러면 전지에서 12V의 전압을 내주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나? 이건 건전지를 사서 체크를 해봐야 알겠는데. 그죠? 건전지를 사서 체크를 한 번씩 해봅시다. 그래서 11.8V의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였다? 이 방정식을 쓸 줄 아는가?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라는 말에 수식을 이해하는가? 그 와중에 전류를 구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B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전지의 내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및 전지가 공급하는 전력을 구해봅시다. 전력 어떻게 구하지? 전력? 전력은 전력은 말이에요. P. 근데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라는 개념인데 시간당 에너지의 개념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1.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쓰고 싶을 때 이걸 우리가 전기로 가져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에서는 이 힘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기장에다가 전하량만큼을 곱한 게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지금 적분 형태로 써야 되는데 수식을 쉽게 외우려고 대충 쓰고 있는 거예요. 자, QES 그러면은 여기서 Q는 그대로 두고 내가 이 V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전기적인 높이, 전위. 그래서 얘를 ES, 전기장 곱하기 거리만큼을 전이라는 걸로 정의하기로 했다. 그럼 QV가 에너지가 됐어. QV가.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시간 동안 전하량이 얼마나 이동하냐라는 걸 뭘로 정의를 했어요? 얘를 전류로 정의를 했어. 그래서 I랑 V랑 곱한 게 됐어. 그래서 전력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전력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야. 근데 여기서는 뭐 이상한 걸 쓰고 있네. 이런 거 왜 쓰고 있지? 전압에다가 ohm의 법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I인데 전압은 V인데 V의 IR인데 IR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IR 곱하기 I가 되니까 I 제곱 R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 전류를 구했었으니까 3.93 암페어만큼을 I에 집어넣고 3옴만큼을 집어넣으면 부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단위는 뭐? 와트. 그 다음에 내부 저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0.772 와트. 그래서 전지가 총 공급하는 전력은 어떻게 되냐? 이만큼이 된다. 그럼 이만큼이 봐봐. 이만큼이 얘가 처음에 VI를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12V하고 3.93하고 곱하면 47.1이 나오냐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따로따로 구하라고 하면 저렇게 힘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지가 공급하는 총 전력을 그냥 구하라라고 하면은 내부 저항 같은 걸 지금 고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써봤어. 12 곱하기 3.93 했더니 진짜로 47.1 나오네. 오, 신기한데. 근데 계산해보니까 47.16 나와요. 47.16. 그러면 47.2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유효 숫자 계산하는 문제여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계산을 잘 하다 보면 47.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압 곱하기 전류, 이걸 전력이라고 쓴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1번 문제 풀어봤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3번을 풀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과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회로 분석을 할 건데 회로에 저항이 하나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저항이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항이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첫 번째는 저항이 하나 달려 있다고 취급을 하자. 하나 달려 있다고 취급을 하면 저항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저항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예요?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 등가 저항을 구하려면 저항 값을 구하는 공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저항 값을 구하는 공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여기 노란 박스에 나와 있어요. 직렬 연결하면 저항을 어떻게 구하라고? 이거 외웠습니까? 이 정도 물어보면 외워야 되겠다. 그죠? 다음 주가 중간고사다. 어.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한다. 병렬 연결은 분수로 만들어서 더한다.
그죠?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그 다음에 구한 걸 다시 역수를 구한다. 그러면 병렬이랑 직렬이 같이 혼합돼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병렬 먼저 구한다. 병렬 먼저 구한 다음에 직렬이랑 합친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네 개의 저항기가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A. A에서 C까지의 등가 저항을 구하여라. 6옴과 3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렬로 연결돼 있고 8옴과 4옴은 직렬로 연결돼 있어서 먼저 할 행동은 뭐라고요? 6옴과 3옴의 병렬 등가 저항을 구한다.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6분의 3이 되니까 실제 이제 얘는 하나짜리 저항으로 따지면 2옴짜리 저항이 연결된 거로 따질 수 있어서 자, A번 그림이 4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B번 그림처럼 생각할 수 있게 바뀌었다. 12옴. 8옴 더하기 4옴에서 12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옴하고 3옴이 2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돼. 오, 14옴 나왔어. 14옴. 쉬운데? 등가 저항이 14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42볼트가 걸려 있었어. 여기에 42볼트가 걸려 있고 저 전지에 내부 저항이 없었다고 쳐. 그러면 이 회로의 전류는 얼마가 흐르겠냐? 어? 그럼 14옴에 42볼트니까 옴의 법칙 써서 3암페어만큼 흐른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쉬운데?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3암페어가 흐르면 8옴짜리에도 3암페어가 흐르고 4옴짜리에도 3암페어가 흐르는데 6옴짜리에는 얼마가 흐르고 3옴짜리에는 얼마가 흐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할 수 있어요. 직렬에는 전류가 똑같이 흐릅니다. 직렬에는. 그래서 6옴짜리랑 3옴짜리도 합치면 3암페어가 들어가. 그런데 병렬은 전류가 나눠져요. 그 나눠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6옴이랑 3옴이니까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나눠가죠? 2대 2로 나눠가죠? 아니요. 1대 2로 나눠가죠. 1대 2로. 왜냐하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좀 더 큰 값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흘러야 돼? 여기에 1 암페어, 여기에 2 암페어. 그래서 결국에 계산되는 값이 뭐야? 1 곱하기 6이랑 2 곱하기 3이 똑같은 값이 되면 돼요. 그래서 병렬은 뭐가 똑같은 거야? 병렬은 전위가 똑같은 거야. 직렬은 전류가 똑같은 거야. 여기 공식이에요. 이 공식 외워가지고 잘 해석을 합시다. 직렬인 경우에 회로 해석을 할 때 직렬은 I가 똑같다. 병렬인 경우에는 V가 똑같다라는 걸 원칙으로 놓고 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오케이. 3번도 해결.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는 6번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6번 문제. 회로 해석을 할 건데 저항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저항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좀 아까 푼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혼합해가지고 등가 저항을 구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저항만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매모호하네. 애매모호하네. 어? 이런 애가 가서 그냥 덜컥 붙어버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얘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사실상 방금 전에 푼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생긴 거 말고는 쓰잘데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파워풀한 근본적인 회로 해석 방정식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인 거죠. 그 방정식의 이름이 뭐야? 여러분 이걸 푸는 방정식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 이미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음.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풀어봤냐? 지난주에? 이 문제? 풀어봤어요. 풀어봤어. 그러면 이번엔 숫자를 바꿔서 다시 풀어보겠다. 자, 이 전압 강화 방정식으로 푸는 키르요프 법칙이요. 중요한 게 분기점 법칙이랑 고리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고리를 잘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데 사실 아무 고리나 선택해서 쓰면 된다. 눈에 보이는 고리는 몽땅 다 써보자. 그 다음에 분기점에서 전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전류를 선택할 때 분기점 잘 선택 못하겠으면 그냥 저항마다 전류가 다르게 흐른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문제였다. 이 7볼트, 7볼트, 5볼트, 1옴, 2옴, 3옴.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각각 구해보면 좋겠냐면 그냥 R1이고 R2고 R3라고 했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 I1, I2, I3 얘를 각각 구해보자. 이렇게 막 2주에 걸쳐서 문제를 시키고 숙제 내는 거 보면 이건 시험 문제 나오겠다. 그죠? 풀어보자라고 할 때 안 풀면 손해인 거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 키르이오프 법칙은 맞춰야지.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정식을 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분기점 법칙을 쓰고 싶으니까 전류의 방향을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정해볼게요. R1에 흐르는 전류가 사실 위로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아래로 흐른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오른쪽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R3에 흐르는 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도 오른쪽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볼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오른쪽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분기점이 B점이 될 수 있잖아요. I1이 와서 I2랑 I3로 나눠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어. 그냥 이건 그냥 그렇게 생긴 거야. 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안정하고 왼쪽으로 간다고 하고 싶어.
왼쪽으로 간다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 왼쪽으로 간다고 하고 싶냐면 아래쪽 사각형을 고리로 선택하면 고리에서 순환하는 방향을 동일하게 잡는 게 고리 법칙을 쓸 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방향 기준으로 전류를 그냥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기점이 다르게 써지는 거죠. 똑같이 B점이라고 하더라도 B점에서 누가 만나냐면 I1이랑 I3가 만나게 돼서 얘가 I2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분기점 법칙이랑 고리 법칙이 다르게 써져요. 근데 그러면은 뭐야, 같은 회로인데 이렇게 막 맘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돼? 네, 맘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어차피 회로에서 구해지는 전류가 내가 방향을 맞췄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방향이 틀렸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생각할 때 분기점 법칙을 쓰는 것보다 고리 법칙을 쓰는 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고리 법칙 기준으로 일단 방향을 현재 잡은 것처럼 잡아봤어요. 저는 지금 고리를 어떻게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냐면 위쪽 사각형 선택해보고 아래쪽 사각형 선택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봤어. 위쪽 사각형 선택했을 때 배터리를 하나 정하면 좋은데 배터리를 지금 7V짜리를 정할까 5V짜리를 정할까 이것도 뭘 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내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정하면 돼. 7V 정해보겠습니다. 7V. 그럼 처음 시작하는 게 7V야. 그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애가 누구야? R1이야. 그 다음에 만나는 애는 누구예요? 5V짜리예요. 5V짜리를 만나는데 5V가 7V랑 지금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그죠? 회로상에서 순환하는 고리에서 같은 방향이에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전지 무슨 연결한 거예요? 직렬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이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5V만큼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5V가 반대 방향으로 걸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I2에 R2를 만났어. 그리고 7V 끝에 마이너스 0으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I2에 R2를 마이너스로 해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 고리에서 돌고 있는 방향이 그냥 동일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I1이랑.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래쪽 고리 써보겠습니다. 아래쪽 고리는 5V.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애가 누구예요? R2. I2, R2. 그 다음에 만나는 애는 R3. I3, R3. 그래서 각각 R 값들에 1, 2, 3 이렇게 넣어주고 문제를 풀면 돼요. 방정식이 3개가 나왔잖아요.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3번 방정식. 연립하면 I1, I2, I3가 나오게 된다. 방정식 쓰는 방법 이해가 좀 갔을까요? 고리를 선택한다. 고리를 선택하기 전에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정한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전압 강화 방정식을 쓴다. 그리고 3개 방정식 합쳐서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I를 잡을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말자. 어, 내가 I를 어떻게 잡으면 유리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어렵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잡고 연립방정식 푼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이것도 문제 내기 참 좋게 생겼네. RC 회로에서의 축전기의 충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충전 문제 푸는데 충전 공식 진짜 더럽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RC 회로란 말이에요. RC 회로. RC 회로 일단 회로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R과 C를 다 붙여놓은 게 RC 회로예요. 저항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C 뭘라 부르지? 캐패시터. 캐패시터도 붙여놓고 두 개를 다 같이 붙여놨는데 거기에 배터리까지 같이 걸어놨어.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스위치를 옮겨서 B 쪽으로 옮겼어. 그럼 배터리가 회로에서 분리돼. 그러면 요 고리만 돌게 돼. 요 고리만. 그러면 얘는 충전돼 있는 걸 쓰게 되는 현상.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방전이 일어나는 회로예요.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다르다. 그렇군. 근데 이게 뭐지? 신기한데? 충전할 때는 I가 아래쪽 방향인데 방전할 때는 I가 위쪽 방향이네요. 왜 그렇지? 여기에 배터리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나가면 여기에 플러스 충전되고 마이너스 충전되지만 어쨌든 배터리가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I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얘를 끊으면 C 자체가 플러스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반대로 돌게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 충전과 방전에서 반대로 정해진다. 그러면 충전에서 전압 강화할 때 I라고 쓴 방향하고 방전에서 I라고 쓴 방향이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공식이 노란 박스 3개예요. 구하고 싶은 게 얘가 이제 얘 전압 강화 쓴 그 고리 방정식 쓴 건데 길이 옆으로 고리 방정식을 쓰고 나면 구하고 싶은 게 전류 또는 전하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하량을 구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더 쉬워서 전하량을 구해 놓고 그걸 미분해서 전류를 구하게 되는데 전류를 구해 놓으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지수함수 같은 모양이 나와서 그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칠 때 중요한 숫자가 뭐였냐면 요 시상수 R과 C 값을 곱하면 시간적으로 어떤 상수를 만들 수 있는 Q도 상수, I도 상수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상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야? 전하가 63.2% 충전되는 시간, 전류가 처음에 36.8%만큼으로 떨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뜻한다. 문제를 읽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와 저항기가 그림과 같이 전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그림이잖아. 기전력이 12V입니다. C가 5 마이크로페럿. R이 이게 얼마야? 80만 옴? 오케이. 스위치를 A에 놓았다. 그럼 이건 충전이잖아요. 그죠? 시간 상수를 구하라. 이거 공식 외웠어. 땡큐. 시간 상수. 그러면은 문제 나와 있는 딱 그냥 곱하면 되는데. 4초. 이 4초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63.2%. 충전되는 시간. 63.2% 충전되는데 4초 걸린다. 오, 대박인데? 4초면 63.2%라고? 옵자마자. 자, 그 다음에, 그럼 최대한 100% 충전했을 때 얼마까지 충전할 수 있냐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100% 충전됐을 때의 값은 뭐예요? 이 공식 외워야지. 얘인데, 얘. 예. 이 공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t가 얼마로 갈 때예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떻게 돼? 얘는 0이 되죠. 그죠?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2의 TRC분의 1이야. 근데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었어. 그럼 얘 무한대 되잖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잖아요. 그래서 1 빼기 0은 1이잖아. 그래서 요게 최대 전하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최대 전하는 내가 저 공식을 못 외웠다고 쳐도 이 뭐에서 구할 수 있냐면 Q는 CV라는 공식을 외우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V 대신에 기전력을 썼다 뿐이지. 어? 저 전하량이라는 걸 축전기 단어에서 이미 전기 용량의 정의에 의해서 외우는 걸 그냥 써도 무방하다. 5 곱하기 12 해서 60 마이크로 쿨롬 만큼이 저장된다. 그 다음에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얼마냐? 최대 전류는 언제가 최대 전류요?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여기잖아요 여기 처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줄어드는 거야. 그럼 처음에 얼마?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이거 어떻게 되나? t가 0일 때 2에 t의 rc 1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이면 어떤 숫자의 0승 이거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 돼. 야, 1이 되니까 요게 돼. 그럼 이게 뭐 엄청 새로운 식이냐? 아니죠. 어.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기호를 지금 자꾸 헷갈리면 처음 보는 거일 수 있는데 얘가 오매 법칙이잖아요. 그냥 오매 법칙. 기전력 그리고 내부 저항 그냥 없다고 치면은 오매 법칙이랑 똑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충방전 회로에서 내부 저항 같은 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걸 그냥 쓰겠다. 쓰겠다. 내부 저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쓰자. 그전에도 계속 없다고 생각하고 썼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Q는 CV, I는 R분의 V 같은 걸 외워놓고 타우는 RC만 외우면 이 문제에서 앞에 나온 그 공식을 하나도 몰라도 이만큼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지금. 12볼트 나누기 저항 하게 되면 15 마이크로 암페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다 구해놓고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축전기의 전하 및 회로의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그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걸 쓸 거인 거야, 얘를 이제 와서 쓸 건데 다짜고짜 구하라라고 했으면 우리가 i도 모르고 q도 몰랐기 때문에 못 구했을 거라서 q부터 구하고 i 구하고 여기 타우 구한 다음에 그 숫자들 집어넣어서 이 공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6C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구한 거. 그다음에 여기가 4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4 나왔고 여기 15 나왔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까? 얘가 마이크로인데? 얘도 마이크로고 얘도 마이크로인데? 그래서 얘는 구하면 사실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6승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를 생략하고 이렇게 나오는 값에도 단위를 마이크로 암페어, 마이크로 쿨롱 붙일 요량으로 지금 식에다 안 써놓은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쓰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하도록 합시다. 27장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10분간 휴식.